네, 안녕하세요. 토린이도 땅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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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은 이 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거의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 그때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일수록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네. 도로가 있고 없고 또는 어떤 도로에 접해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네. 그 도로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음.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토지를 인허가내기 위해서 네. 소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그 필수적인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무조건 도로, 그리고 뭐 가정집도 이제 오후수가 나오잖아요. 네.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폐수와 우수를 잡아주는 배수로. 맞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인허가내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는 필수사항이에요. 아.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네. 땅은 인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로에 대해서 상황 따라 네. 해석하는 그 방법론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도로가 이 토지의 값어치를 올리는지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은 씨 그 지적도 아시죠? 지적도. 네. 토지의 모양과 그 모양새를 그려놓은 그 공적 서류인데요. 네. 지적상에 도로 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로 부지가 그 없는데 현실상 현황이라 그래요. 네. 현황상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그 틀어놓은 화면이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라는 동네인데요. 네. 요 석포리 585-21번지죠. 네. 땅 번지가.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도로가 지적상 있는 도로일까요? 아니면 없는 현장만 있는 현황 도로일까요? 없는 도로 같아요. 네, 지적상 없는 도로예요. 네. 지적도상 표기가 안 돼 있는 없는 도로 부지고요. 네. 이 도로가 보니까 585-21번지에 다 먹어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585의 3번지 건너편에 있는 거는 현황상은 이 도로에 접했지만 이 땅을 허가를 내는 게 용이로울까요? 아니면은 이 땅을 허가 내려면은 이 도로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동의를 받아야죠. 왜요? 도로 주인이 다른 지역이니까요. 585-21번지 주인이 585-3번지 주인한테 동의를 해줘야 이 땅을 허가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아, 지금 재은 씨가 말씀하신 거는 네. 일단은 원래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맞는 답이고 정석인데 네. 그거는 이제 막힌 도로일 때. 아.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이거는 막힌 도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통과도로래. 통과도로. 통과도로요? 이 땅을 들어올 때 여기 보면 2차선 지방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 2차선 도로, 국도나 지방도나 전용도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만든 그런 국도들을 법정도로라 그러는데 이 법정도로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도로 부지가 이렇게 쭉 타고 와서 네. 이 땅을 관통해 가지고 또 쭉쭉쭉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공장 단지를 지나서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도로도 법정도로예요. 그러네요. 법정도로 사이를 이어주는 도로를 이 통과도로라는 거 우리가.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같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한테 전화가 오네 이거. 박효근의 땅땅교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도로화 돼 있는 도로는 우리가 현황도로이자 민법상 관습상 도로라는 거예요. 관습상 도로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네. 마을 주민이 됐던 불특정 다수가 됐던 공공성 있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아. 차가 댕기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옛날부터 쓰던 도로를 네. 우리가 관습상 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황도로상 관습상 도로는 네. 그 도로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록 585-21번지 토지주에 이 땅이 도로가 다 먹어 들어갔으나 네. 이 585의 3번지 주인은 이 도로 사용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동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통과도로고 관습상 도로니까.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도로가 아닌 네. 막힌 도로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통 막힌 도로는 그 어떤 때 막힌 도로들이 이제 존재하느냐 전원주택 단지라던가 공장 단지라던가 네. 이렇게 어떤 단지를 단지 형성하고 또 있을 타운하우스 때. 단지라던가 아. 그런 단지화가 돼 있을 때
그 단지 도로를 보고 우리 막힌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기는 굉장히 단지처럼 돼 보이는데 타운하우스 단지인가요? 여긴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오. 여기 보면 단지 도로를 이걸 개발할 때 이렇게 453에 30번이 도로 부지 보이죠? 네. 요것도 지목이 도로고 여기도 453에 11번지도 지목이 도로잖아요. 네. 이 전원주택 단지에 도로와 부지, 도로 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이건 도로는 맞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막힌 도로라는 거예요. 이 단지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고 이 단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막힌 도로이자 사도. 하하. 그래서 이제 개인 사자, 사도. 네. 개인들이 공유지분으로 쉐어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도. 이 막힌 도로, 단지 도로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띄면 이 소유자들이 다 나와요, 전부 다. 아, 이 소유자 전체 도로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쓰는 막힌 도로이자 사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해서 어떤 땅을 허가내고 또 이 도로를 사용해서 어떤 땅을 진입하려면은 진입까지는 돼요. 진입은 네. 도로 지목상 도로기 때문에 진입은 되는데 이 도로 부지를 사용해서 어떤 땅을 허가내려면은 이 허가는 안 되나요? 공유 지분권자들한테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민법상에는 공유 지분권자의 과반수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써 있고 네. 그건 민법상 그런 거고요. 우리 실무상 행정법 실상에서는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그 재량권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지자체 조례도 있고 또 내부 규정이랑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체계라는 거는 네. 내부 그 공무원들이 재량권으로 인해서 절반의 그 동의서만 있어도 된다. 절반 이하의 동의서만 있어도 이 땅을 허가내주겠다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또 땅을 쭈르륵 잘라놨죠. 네. 이거 다 공장이나 창고 지으려고 잘라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장 뭐 창고 단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 이제 건물들 줘서 또 분양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랗게 색칠한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단지 내부 단지 도로예요 이게. 단지 도로고 막힌 도로지만은 현황상 포장돼 있는 도로 부지는 맞다. 네. 네, 현황 도로는 맞으나 여기 보시면은 근데 지목이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임야네요. 임야로 돼 있잖아요. 네. 도로가 아니고 임야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실상 현황상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현황상 도로 부지는 맞지만은 네. 공부상 지적상은 이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 도로 포장만 해놨을 뿐이지 도로에 붙은 접한 본 땅을 허가내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소유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네. 가서 봤을 때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도로가 좋은 붙어 있고 땅이네. 도로 포장이 네. 돼 있고 하니까 도로가 있네 하고선 뭐 건물 짓는데 문제 없겠지 했다가 꽝 되는 거죠. 예. 아, 이렇게 정말 지목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적을 통해서. 예, 네. 지적서류 공부 서류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각 표본에 땅 교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상 또 겪을 수 있는 걸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지목도 도로고. 지목상 도로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 도로를 사용하고 진출입하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원래 원칙인데요. 네. 그래 보이는데. 예, 지목이 도로니까요. 네. 근데 요거 보실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현황상 포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아, 지목은 도로인데 현황 포장이 안 돼 있네요. 그러네요. 예, 지목은 도로인데 현황상 가보니까 이 도로 부지는 있으나 지적상 네. 현황상 논으로 그냥 쓰고 있죠. 아, 이 상태에서 두 가지로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이 802 10원지 도로 부지가 등기부등본을 띄었을 때 네. 소유권자가 개인일 경우 그러니까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유권을 일반적인 개인화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 도로에 대한 등기부를 띄었을 때 소유권자가 국유지일 경우 그 두 가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은 국유지의 소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농림식품부 그 산하의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 거 나라 거예요. 아, 그럼 허가를 받기가. 아니죠. 이게 개인 소유면은 당연히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요게 국가 거로 밝혔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냥 도로 포장만 하면 돼요. 아, 간단해요 그러면. 그럼 굉장히. 국유지는 원칙상 네. 개인처럼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포장하고 쓰면 되는 거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오,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소유권자를 확인했을 때 나라 거나 국가 거나 지자체 거 나와 있으면은 아, 원칙상 동의가 필요 없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신고하고 포장만 하면 되는 거 그냥. 각 표본에 땅 교실.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그냥 다 논이고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갔을 때는 그냥 답으로 논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땅이 그냥 논인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적도로 확인하니까 도로 부지네? 그런 것이죠. 도로 부지인데 내가 그냥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지. 등본을 안 띄고 그냥 포장했다가 이게 사유지야. 그러면은 개인 도로면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아. 손해배상도 들어오고. 왜 너 아무리 지목이 도로라도 내 개인 건데 네가 함부로 내 동의 없이 함부로 내 땅을 포장했어. 하고선 이제 그 민원이 엄청 들어오겠죠, 개인한테. 네. 예. 근데 이게 등기부 등본을 떴을 때 국유지야.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포장하면 돼요, 그냥 신고하고. 예. 그럼 누가 완전 동의 좋네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유지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행히 국유지 도로니까 네. 그냥 포장 신고해가지고 이 나머지 땅들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땅쌤의 정말 깨알 같은 꿀팁들을 다 방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별거 아닌데.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뭔가 도로가 크면은 좀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땅쌤? 예, 그거는 일단 정의상 맞고요. 네. 도로가 크다는 표현보다도 넓으면? 도로 폭이 넓으면 네. 도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음. 같은 토지의 그 땅은 더 가치가 올라가고 더 비싸지는 게 보통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그 건축법상에는 4m 이상이 돼야 뭘 질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4m 이상이요? 예, 네. 건축법상은 그래요. 물론 이제 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나눠지잖아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그 규정을 거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비도시지역, 그 한마디로 시골에서는 네. 3m 도로만 되더라도 집 같은 건 질 수는 있어요. 차량 통행만 자가용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게 인정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비도시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집이라도 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도시지역화되어 있는 서울 같은 데에서는 네. 4m 이상이 돼야 집을 하나 질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도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조금 더 큰 허가가 가능하고 크게 맞아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음. 허가 낼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는 거고요. 아. 종류도 다 다양해지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오.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네. 우리가 타운하우스가 됐던 전원주택 단지가 됐던 네. 가보시면은 그 도로 포장 넓이가 보통 6에서 10m 사이가 돼요. 폭이. 네. 그거는 단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화. 공장 단지도 마찬가지고 사업 단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지화를 이루려면은 네. 도로 폭이 최소한 기본 6m에서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12m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12m? 도로 폭이요. 오. 예.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지화를 내가 개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종류의 건물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4m 정도면은 집 하나밖에 못 짓는다고 치면 네. 도로 폭이 8m면은 어떤 이제 타운. 큰 타워 빌딩도 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단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국도나 지방도 2차선, 4차선 도로변 또는 8차선 도로변에 가면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건물 허가 내려면 도로폭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땅의 가치는 높아진다 봐야죠. 진짜 이렇게 도로 하나가 정말 땅의 값어치를 결정짓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적상 도로, 현황상 도로, 네. 그리고 이제 통과도로, 관습상 도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정 도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마다의 도로의 현상과 도로의 현황을 서류는 물론이고 그 현황별로 현장별로 네. 또 지적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서류는 물론이고 네. 현장도 다 파악하셔야 되고 현장 확인,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도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곤입니다. 돈부남 프로그램을 개설한 지가 그렇게 몇 달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고 돈부남 박효곤이 몇천억 자산가가 맞는 거냐, 자산이 얼마가 있는 게 정말 사실이 맞냐, 정말 자수성가가 맞는 거냐, 자꾸 이게 의심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강의 언제 하실 거냐고 오프라인에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Q&A도 즉석 Q&A도 원합니다. 구독 이제 천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그렇게 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꾸 주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많이 요즘 최근에 보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하니까 한 4월 달쯤에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4월 달경에 한번 그런 조촐한 그리고 친근한 그런 세미나를 한번 잡아보려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 사업하는 어떤 방송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담을 예정이고요. 실전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게 제가 더 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전투에서 이런 재테크나 부동산 개발 투자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그래서 부동산 디벨롭에 대한 노하우라던가 그런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친근하게 세미나에서 한번 특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이 좋겠고요. 토요일 한 11시쯤 만나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오후쯤에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친근한 세미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때 오실 분들은 여기 지금 띄워드리는 이 이메일로 본인 조남 이름하고요, 그리고 나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그리고 뭐 사시는 곳이 어딘지까지만 해가지고 이 이메일로 좀 오신다고 신청 좀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모일 경우에는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로 좀 오신다고 신청들을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공지를 별도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제가 그날 나름대로 방송에서 못 담은 그런 노하우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상복합 빌딩 개발한 현장도 있고, 공장부지 산업단지 개발한 현장도 있고, 제가 그날 딱 한 2군데만 원하시면 임장 활동도 하면서 토지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그날 제가 특강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노하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제가 그날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부남 박효곤이었습니다.